안녕하십니까. 자산관 비교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일드 채권 투자 방송 12월 2일분 요약 및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은 똑같이 세 분 나오셨고요. 메건 스와이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금리 관련 전략 디렉터고요. 그리고 위니어 시저는 크리스 사이츠라고 피치 레이팅스의 리서치 자회사죠. 거기에 글로벌 전략의 수장 나오셨고요. 진 타누소는 콜롬비아 스트레이트니들의 글로벌 채권의 수장 나오셨습니다. 세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었고요. 크게 쟁점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규모는 다 50bp로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내년도 미국채 2년물이 지금 현재 4.75%인데요. 5%를 상회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진 타누소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가의 정점을 지난가에 대한 대답에는 모두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 5가지를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견조한 고용보고서였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연간으로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부문이 지금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일자리에 대한 공급을 초과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물가 안정에 방해가 되는 점이라는 것을 다 공히 인식을 하면서 진행됐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긴축적인 영역에 들어갔다는 데 대한 설명으로 진 타누소가 이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proxy funds rate 혹은 shadow funds rate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미 많이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했고요. 세 분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상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리스크 매니지먼트상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다시 상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의 최고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오듯이 금리의 변동성이 고점을 찍었다는 여러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무엇을 사야 되냐? 그동안 이제 만기가 긴 자산들, 듀레이션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을 해서 만기가 긴 자산들일수록 올해 내내 가격 흐름이 안 좋았던 그런 자산을 반대로 이제는 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하이힐드,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하는 그 고위험 회사채의 최고 등급인 BB를 Fallen Angels라고 하는데 이 BB 등급을 지금 매수할 시점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죠. 투자 적격 등급의 만기가 긴 자산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하이힐드의 최상단인 BB 등급의 만기가 짧은 자산이 지금 오히려 더 좋은지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5번에 대한 답변을 위니 시저가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융 환경이 그만큼 코로나 때 2020년 3월 때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각국의 노력으로 또 중앙은행들의 이 유동성이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좋아졌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만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아졌다. 최근에 이제 회복하는 환경이라는 이 전제하에 고용보고서가 나온 시점에서 다시 또 시장에 연준의 최상단 금리를 조금씩 더 올려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proxy funds rat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미 교포인지 아니면 아직 한국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씨하고 최씨 두 분 이제 께서 요걸 지금 산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2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proxy funds rate, 실제로 이제 연준의 지금 금리가 3.75%인데 그것 외에 지금 현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주고 있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을 다양한 지표, 12가지 지표를 넣어서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체감 혹은 실질 금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도 감안한 그런 긴축의 정도. 그래서 proxy funds rate를 보면 이게 6%를 상회한 거죠. 요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가운데 이제 파월 의장도 상당히 이제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상황에서 요거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 최종 금리는 고용 데이터의 결과에 연동할 것이라고 매건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금리 인생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상단도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우스뷰는 5에서 5.25% 그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긴 기간 동안 인상할 가능성을 이번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견조한 고용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냐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고용보고서 굉장히 견조했지만 결국엔 연초에는 60만 명대에서 지금은 20만 명대로 줄었다는 거시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75pp 인상은 그동안 비상수단이었다. 이제 375pp를 올린 상황에서는 일단 원하는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씀하셨고요. 아까 언급했던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이 proxy fund rates가 6%대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쇼에서. 그래서 좀 건강하게 긴축적인 시장 환경에 지금 현재 와 있다. 뭐 지금의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걸 이제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위니가 이제 현 추세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까지 넣기 시작하면은 PC 물가가 3%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긴축적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옳은데요.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고용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좀 줄이는 게 가능한 영역이고,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대로 지금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가 안정에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연준이 고용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얘기한 건데요. 결국에는 제일 먼저 채워야 될 거는 현금이고, 그 다음에는 미국 국채죠. 그 중에서도 만기가 긴 것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를 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그 앞단의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도 공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하게 좀 과장을 하자면 주식을 보유하려면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금이 없고 미국 국채, 장기 국채가 없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채든 회사채에 그런 자산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네,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만큼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겁니다. 만기가 긴 자산을 이제 늘려가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 강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간 스와이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30년물 장기 물가 연동채를 매수할 시점이다. 그래서 장기 팁스를 사야지 성과가 좋을 수 있다. 두 가지는 상당한 규모의 이자 수입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CPI 데이터가 낮은 게 아니니까요. 그것에 연동해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만약에 급격하게 하드랜딩하면 또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최근에 사실은 한 2주 동안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장기 금리가. 그래도 아직 먹을 게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 리세션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Fed Induced Recession. 연준이 유도하는 리세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서비스 섹터의 고용 수요를 감소하기 위해서 실업률이 한 5.5%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서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셨고 오크트리,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에서 나오셔서 WB 회사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동의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조표가 좋고 딜레버리징을 한 그런 기업 경우에는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IG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게 받으면서 한번 가격이 점프를 할 그런 업사이드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7에서 9%의 이자 수입을 준다.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의 가기 차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의 이런 내년에 혹은 내후년의 리세션은 대차대조표의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숫자로 인해서 기업 회사채의 그 스프레드가 확 늘어나는 그런 경기 후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다고 메가스와이버가 얘기를 했고요. 다시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해서 감소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단에서 가상금리가 폭주하는 그런 기업발 급격한 경기 하강은 없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지인턴으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때문에 스프레드가 증가할 가능성을 대비는 해야 되고 지금 사실 경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환경에서는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브레이크를 더 밟다 보면 총수요도 감소하고 결국엔 고용이 이제 아직까지는 느는 속도만 줄었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그거에도 견딜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적격 등급을 투자하는 게 하이힐드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고 그 다음에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단이죠. 트리플 B의 롱 듀레이션이 가격이 아직 상대적으로 더블 B보다 더 싸다는 거죠. 상대 가치 평가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간으로 투자 적격 등급의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15% 심지어 20%까지도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줬는데요. 가치평가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금리 변동성이 지금은 최고치로 컸다가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자의 그런 질문 그럼 과연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경기 순환적이지 않은 은행과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 우량한 회사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에이전시 MBS도 괜찮은 대안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의견을 지난 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이게 컨벡시티가 그게 좋은 상품은 아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상품이다. 이 에이전시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에이전시 하면 뭐 프레디 맥 이런 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보증하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니까 모기지 저당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분은 이제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요게 오늘 질문과 답변의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언급을 보고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개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하는데 참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G 투자 적격 등급이냐 하이힐드냐 어떤 게 낫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 idiosyncratic risk다. 개별 기업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다. 어떤 예를 들어서 트리플 B, 더블 B, 뭐 투자 적격 등급, 하이힐드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개별 물건 하나하나, 개별 기업 하나하나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가장 피를 본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긴 자산을 많이 들고 있던 그런 포트폴리오인데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의 피크를 지나고 있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G인하고 IG 투자 적격 등급의 롱 듀레이션이 하이 힐드보다 낮다. 그러나 내년도 향후 경기 침체의 양상에 따라 다른 거죠. 하드 랜딩이 온다. 급격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 수요나 아니면은 고용률 감소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피크를 지나서 급격한 하강이 살짝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 걸 대비한다면 지금 현재 투자 적격 등급의 롱 듀레이션 만기가 긴 자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걸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고 하드 랜딩이 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고금리의 그런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하게 물가도 그렇게 떨어지진 못하면서 하드 랜딩은 올 것 같지 않으면서 고용도 꺾이지 않는 그럼으로써 인해서 고금리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된다면 오히려 만기가 긴 걸 가져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힐드 중에 고위험 회사 중에서 이제 신용 등급이 높은 것을 좀 갖고 있고 만기가 짧은 것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기가 긴 자산으로 가야 될지 짧은 자산에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부동산 중에 이제 주택은 만기가 긴 자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좀 만기가 짧은 자산으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롱 듀레이션 자산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 주식도 이제 꿈이 큰 것은 이제 롱 듀레이션이죠. 그래서 향후 5년, 10년 앞을 봐야 되는 그런 꿈이 큰 자산은 롱 듀레이션이고 그 중에서도 우량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면 주식을 볼 때도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내가 좀 위험한 것을 투자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확실히 어떤 신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장받으면서 업사이드가 있는 걸 투자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G 롱 듀레이션인 주식 같은 경우에 TSMC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워런 버핏이 좀 산 게 아닌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보고 그런 생각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